부동산 P2P 상품은 크게 5가지 분류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후순위 담보대출. 두 번째, 부동산 PF 상품. 네. 세 번째, 부동산 MPL 상품. 네 번째, 부동산 분양대금 ABL 상품. 그리고 다섯 번째, 공사대금 ABL 상품이고요. 지금은 후순위 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지금 네네. 알려주신다는 거죠? 네네. 네. 네, 후순위 담보대출은 기존의 다른 상품보다는 안정성이 참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분위 대출 상품입니다. 그래서 단 선순위 대출 후에 추가로 대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대출을 나가는 상품이다 보니 이 후순위 담보대출은 안정성이 높지만 네. 금리가 좀 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금리 대출이라고 하신 맞습니다. 거죠? 네. 다만 이 상품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이다 보니 담보대출 상품의 가치가 하락이 되면 이 후순위 담보대출에 회수하는데 약간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점을 명심하고 네.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부실 부동산 투자 이런 거 해가지고 조금 부실률이 높다 이렇게 지적한 기사들도 보기는 했거든요. 네. 지금 후순위 담보대출건과는 다른 건가요, 대표님? 후순위 PF 상품의 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네. PF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부동산 PF 상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네네. 부동산 PF 상품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상품이 PF 상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PF 상품은 어떤 것이냐고 하면 건축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그것에 대해서 완성이 됐을 때 투자하신 돈을 회수해 주는 상품일 것 같습니다. 네. 즉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준공, 즉 사용 승인이 나고 나서 은행에서 담보대출로 투자하신 돈을 회수할 수 있는 P2P 상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F에도 담보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PF에도 담보가 있습니다. 그 PF에도 세부적으로 PF 상품을 나누자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순위 PF 상품과 후순위 PF 상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많은 경우가 선순위 PF 상품인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후순위 PF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선순위 PF를 진행했던 분들이 이 담보 가치 내에 즉 다시 말해서 준공 이후에 대출로 회수할 수 있는 퍼센트 내에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후순위 PF 같은 경우에는 준공 이후에 담보대출로도 원금 투자하시는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순위 PF로 들어가셨던 P2P 상품은 원금 회수가 안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그 2순위 설정에 대해서 해지라는 해지권 동의서를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해지 동의권이요? 이 해지 동의권이라고 해요. 그거는 어떤 용어인지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해지, 설정됐던 권한을 없애는데 동의를 해줘야만 이 해지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담보대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선순위 은행에서 토지담보대출로 5억 원을 받으시고 2순위 P2P 업체에서 1억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총 6억 원이죠. 네. 6억 원을 준공 이후에 대출을 담보대출로 전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대출이 6억 원 한도라고 평가를 해서 선순위 은행에서 그리고 선순위 P2P 업체가 나왔는데 후순위 P2P 업체가 1억 원을 추가로 더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총 7억 원이 되겠죠. 네. 근데 준공 이후에 담보대출로 전환해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6억. 그럼 나머지 1억을 회수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네. 그래서 그 투자금을 회수를 못한다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저당권 해지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준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이 되면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물건이 담보대출로 전환도 안 되고 투자금이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지금 저 좀 표정이 네네네. 심각해져서 너무 몰입했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예상했던 금액보다 가치가 좀 낮게 평가가 된다면 네네. 1순위와 2순위까지만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렇죠. 3순위였던 그 후순위 투자자들은 원금 회수를 못한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지 동의권이라는 것에 동의를 안 해준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 근데 이거를 상환일까지 알 수가 없다는 거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한 자금 관리의 객관성,
적정한 자금이 적정한 곳에 집행이 됐는지를 확인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하는 현장들은 선순위 PF가 가장 우선시되어 진행되고 있고요. 네. 현장에서는 후순위 PF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현장들이 물론 꼭 그렇지는 않지만 PF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는 신탁사로 추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신탁사의 역할은 뭔가요? 방금 말씀드린 그 신탁사는 제3자의 객관적인 기관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자금의 흐름의 투명성을 지휘할 수 있는 투명성 제고, 그리고 담보물이 형성될 수 있는 이 담보물의 권리 침해라고 표현하는데요. 권리 침해라는 게 압류, 가압류, 그 밖의 권한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안정적으로 방어막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신탁사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와 대출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금이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써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 기관이 있으면 확실히 좋겠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더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바로 메모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P2P 상품 중에서 PF 상품은요, 신탁이 있느냐 없느냐가 안정성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주소가 완전히 공개되어 있는지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